그래서 그런 이제 중국에다가 물건을 좀 팔고 싶다, 중국 시장이 크다라는 생각은 사실 한국인들 누구나 하잖아요. 모두가 다 대륙을 꿈꾸고, 또 특히나 한국 내에서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거나 어떤 사업에 정점을 찍으신 분들께서는 다들 한국 시장은 되게 좁다, 작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브랜드사의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진출을 모두 다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의 제품이 한국 내에서도 인기를 많이 얻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 물건도 많이 팔려서 그 인지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어떤 바이어가 뭐 흔히 말하는 큰손 뭐 이런 분들이 와서 물건을 어느 날 갑자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거 다 주세요 해서 사갔다 하면은, 물론 이게 좋죠. 편안하고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아, 우리 제품이 이제 이렇게 인기가 있어져서 중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와서 구매해간다 라는 거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최근 상황에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요인은 다양하지만 뭐 이미 한국 내에서도 경쟁 상품이 많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중국 자국 브랜드들과도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한국 브랜드 뭐 한류에 대해서 과거만큼 그렇게 중국에서 흥미가 있지도 않고,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그런 과거와 같은 사드 이전과 같은 현상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을까를 제가 어떤 자연적인 유통의 확장과 혹은 브랜드사 주도적인 인위적인 유통의 확장으로 일단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유통의 방향이라는 거는 당연히 시장 흐름을 따라서, 시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특정 브랜드라 안 되는데 뭐 아예 생뚱맞은 거 이런 거 할까요? 제가 이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이 이제 한국 내에서도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페이스북도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 판매도 하고, 스토어팜도 하고, 뭐 유통도 해서 잘 돼서 많이 팔리고, 고객들한테도 인정받아서 나중에 막 뭐 올리브영에도 입점할 수 있고, H&B 스토어 오프라인까지 깔리는 그런 정도가 돼 가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제품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열심히 하다 보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인지도가 상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통의 환경이 조성이 돼 가잖아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고, 구조가 똑같이 되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주도하는 마케팅, 우리가 주도하지 않아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마케팅 작업이나 인지도를 형성하는 작업이나 노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한국 내에서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바이럴 마케팅도 하고, 뭐 체험단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한국 내에서 이게 유명해지면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자발적인 후기를 중국에다가 올린다거나, 혹은 뭐 누군가가 한국인 지인을 통해서 이 제품을 선물을 받는다던가, 혹은 이제 동포분들이 이 제품을 좀 중국 분들에게 소개를 하신다던가 하면서 가장 최초에 중국으로 나가게 되는 단계는, 우리가 뭐 그레이 마켓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는 조후이서 통道 或者是조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쁘게 말하면 밀수, 혹은 뭐 좋게 말하면 몰래 들어가는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가장 먼저 중국에 좀 진입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브랜드사가 어떤 의도한 유통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소비자들의 반응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소량 구매가 이루어져서 일단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 이런 일들은 따이고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면세점에 와서 유명 제품을 사시기도 하지만, 뭐 진짜 한국 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제품이 좋대, 요것도 한번 해봐, 혹은 이제 뭐 공급률이 좋거나 해서 웨이신이나 뭐 이런 데 올려서 한 번씩 팔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에 진입하는 가장 첫 단계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통 환경이 조성이 돼서 그런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유통이 되는 가장 첫 단계는 이런 따이고들의 움직임이나 그런 소량으로 진행이 되는 소량 수입,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국내에서의 어떤 마케팅 자료가 많고 국내 한국 분들에게 인지도가 많다면 이렇게 이런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중국으로 일단 첫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건들이 어느 정도 중국 내에서 또 찾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은 중국 고객들도 뭐 샤오홍슈 후기를 본다던가 누군가 친구의 소문을 듣고 혹은 누가 이걸 주변에 한국 사람이 쓰고 있는 걸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가 중국에서도 혹시 구매를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으면 이제 중국에 있는 마켓에서 이 제품들을 찾게 돼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 마켓에서 물건을 찾는다. 뭐 타오바오나 찡동 뭐 이런 데에서 제품을 검색하게 되면 만약에 이 제품이 중국 내에 마켓에 입점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구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두 번째로는 그런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 입점이 되어 있다면 물론 중국 마켓에서 구매를 하겠지만 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에 있는 뭐 마켓이라던가 아니면 한국의 뭐 자사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따이고우드를 통해서 물건을 가져가게 되지만 두 번째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는 바로 이 직구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중국의 소비자들 수요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한국에서 이 물건이 중국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내의 마켓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식으로 이미 중국에 들어간 물건이 아닌 상태에서는 직구의 형태로 저희가 중국에다가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아예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직구 마켓에 들어간다던가 뭐 역직구 쇼핑몰에 들어간다던가 그런 곳에 입점을 시켜놓으면은 중국 내에서도 직접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배송이 되는 것들을 오케이 하면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이제 유통이 형성이 될 때 첫 번째로는 따이고들이 움직이고 두 번째로는 직구를 진행하는 타오바오 마켓이나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직구를 진행하는 점포에 입점이 된다면 또 이제 점차적으로 그 중국 내 시장을 키워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직구로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이 제품을 내가 도매로 팔아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구의 과정은 한 2년 전 정도만 해도 없었던 방법이고 원래는 이제 한국 내에서 어떤 제품이 조금 이게 이제 국내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게 좀 해외에서도 어떤 수요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과거에는 바로 이제 도매상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뭐 가끔씩 총대리를 찾는다, 뭐 꽁잉리엔, 꽁잉샹을 찾는다, 뭐 징샤오샹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중국에서 어떤 전문적인 유통 집단 혹은 이제 도매 집단이 우리 제품을 너무 좋게 봐서 얘를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해가서 중국에다 물건을 드랍시켜 놓고 좀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상태가 제가 생각하기에 세 번째 단계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도매상들이 움직이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단계까지 되려면 이거는 정식 무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이다 하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런 정식 통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야 되고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식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중국 국내에 위생허가를 다 취득한 상황이 돼야지만 이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화장품 회사다라면은 이 제품을 정식으로 무역을 하는 중국에 도매를 하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싶다라면은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조금씩 위생허가를 받아 놓는다던가 수출 행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중국 내에서 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도매 계약이 될 때는 당연히 이 제품에 대한 공급가 정책, 뭐 물건을 몇 개를 살 때 얼마까지 공급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던가 이런 공급가 정책 그리고 뭐 소비자가는 얼마에 판매하지만 우리가 할인 가격은 뭐 공급가의 뭐 몇 %까지 공급가가 아니죠. 소비자가의 몇 %까지만 서로 이제 어그리 해주도록 한다라던가 이런 가격 정책 등이 다 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수컷서 이거를 파는 사람, 이 제품을 가져가서 파는 사람이 이제 우리 본사에서 인증한 정말 정식 셀러가 맞습니다 라는 인정을 하는 수권서 같은 것들도 발행이 돼야 되고, 2단계에서부터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바이어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뭔가 제품이 잘 팔려서 중국 내에서 도매상들까지 움직이게 되는 단계가 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정식의 무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말 다양하게 정식으로 수출을 하는 절차에 대한 준비들을 회사 입장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매상들이 움직여서 중국 내에서도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원활해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본사 주도가 됐던 아니면 본사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대리상 중에 일부가 됐던 뭔가 공식 점포를 생성하고 공신력 있게 물건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CGNDN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뭐 티몰의 점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SNS 마켓을 활용하신다면은 SNS 상에서의 어떤 공식 계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직영 점포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의 직영 점포를 만들고 직영 점포에서 본사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2단계가 되면 사실은 이게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3단계 그런 도매상들 중에서 일부 판매력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도매를 하는 사람 중에 판매력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이 뭔가 내가 너희 한국 회사를 대신해서 중국 업무를 하겠다 해서 그분이 뭐 어떤 총대리의 자격으로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 공식 점포를 생성해서 운영하는 거는 뭐 본사 주도가 정답이다, 중국에 있는 대리상이 정답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브랜드사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전에 저희도 같이 거래하던 화장품 회사들을 보면 어떤 브랜드사에서는 저희가 다 주도하고 그냥 대리상들을 관리하는 구조로 가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는 회사가 중국에 대한 어떤 맨파워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운영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다 다른 입장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런 공식 점포를 생성하고 중국의 어떤 공신력 있는 몰을 통해서 유통을 하는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본사 입장에서 이제 그냥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본사 주도로 하겠다, 혹은 우리는 대리상을 한 명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중국 전체에 대한 권한을 넘기겠다. 요거는 이제 브랜드사의 사정에 따라서 다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티몰 점포를 내거나 플랫폼의 공식 점포나 어떤 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사전에 일정 그 자격이 되는 중국 현지에 있는 회사에게 뭐 총대리 계약이나 뭐 공급 계약, 수권 계약 이런 것들을 하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중국 내에서 우리가 이만큼의 물건을 가져가서 총판 자격으로 뭐 연간 얼마의 계약, 월간 얼마의 계약, 분기별 얼마의 계약을 한다라는 조건에 뭐 마케팅 비용은 양사가 어떻게 부담한다, 물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한다, 혹은 뭐 중국 내 창고를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상의를 이제 사전에 한 후에 그런 공식 점포 운영이나 공신력 있는 계정 운영을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정도까지 수출 상황이 다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브랜드는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력도 만들고 시장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뭐 본사 주도가 됐던 총대리의 주도가 됐던 어느 정도 원활하게 중국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펼칠 수 있는 단계가 오프라인이죠. H&B 스토어에서 중국 내 뭐 매닝스 뭐 아니면 뭐 각계 이제 성마다 있는 그런 H&B 스토어에서 뭐 우리 쪽에도 입점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오던가, 아니면은 누군가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 가서 입점에 대한 제안을 해서 권한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는 오프라인 혹은 백화점, H&B 스토어에 입점을 하는 것을 가장 마지막 단계로 해서 한 이 정도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중국 시장에
점차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서서히 이렇게 한국 브랜드들이 확장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존에 전통적인 유통을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도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형성해 나가는 데는 이 정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이게 물론 어떤 과거의 일이다. 이건 이제 뭐 최근은 다 원홍들이 마케팅 하는데 이거 그냥 너무 옛날 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브랜드사의 입장에서 혹은 아니죠. 이제 중국 시장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하나의 외국 브랜드가 들어와서 점차 온라인 마켓에서 영향력을 펼쳐 나간다라고 봤을 때 이제 이런 5단계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본사에서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중국 쪽으로 좀 더 우리는 적극적이고 본사가 주도하는 어떤 시장 진입을 전략적으로 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사실은 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앞쪽에서 자연적으로 유통이 확장되어 나가는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 주도로 일을 할 때 어떤 단계로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